위선 강호영 파수꾼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는 자습서고요. 또 자습서의 요 순서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교과서나 또는 평가 문제집의 순서가 조금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멈춰서 그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 한번 볼게요. 자, 파수꾼은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이 희곡이라는 갈래입니다. 자,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대본이 희곡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진행되는, 그래서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무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품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 갈래의 특징이 되겠죠. 자, 크게 극갈래라고 합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희곡은 영화의 대본으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 시나리오고요. 희곡은 연극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곡은 작품 밖의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무조건 틀리죠. 자,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고요. 극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희곡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겠죠?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습니다. 여기 극갈래의 특징, 교과서 68쪽에서 69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들은 한 줄 한 줄이 모두 시험의 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 밑줄 치고 암기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서사갈래 하면 소설 떠올리시면 됩니다.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죠. 사건과 갈등이 드러나는 문학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자,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보여주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사와 행동으로 심리와 성격을 드러냅니다. 눈앞의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다. 그 다음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영화로 상영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을 구현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갈래, 그러니까 소설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인물의 숫자나 시공간의 이동 등에 있어서의 제약이 큽니다. 소설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인물의 수, 시공간의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극갈래 중에서 희곡은 연극의 대본,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습니다. 자,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시문은 다시 크게 무대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대 지시문은 무대 위의 상태, 행동 지시문은 인물의 행동을 대사 앞에 괄호로 표시해서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대사 같은 경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인물끼리 주고받는 대화, 혼잣말하는 독백,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문제로 가볼게요. 극갈래는 작품 속의 사건과 갈등을 서술자가 전달한다? 아니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시문은 첫머리의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 자, 기억하세요. 첫머리의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건 지시문이 아니라 해설입니다.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희곡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맞습니다. 극갈래는 눈앞의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합니다. 이건 전부 다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 항상 줄거리는 디테일한 팩트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에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자,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거나 또는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이리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또는 죽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막루에서 이리떼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막루 아래 파수꾼 나와 다가 북을 쳐서 이리떼의 습격을 알립니다. 막루에 새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조건 암기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는 작품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파수꾼 다의 대화가 보이네요. 파수꾼 나가, 자,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자, 파수꾼 다는 아까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었죠.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음식이 담은 접시를 가져다 받쳐듭니다. 얼굴이 헬쓱하다.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아, 넌 이리가 무서워 병이 났구나,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힘껏 두드리면 이리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 잠을 잤고요. 틈을 노려 이리때가 습격하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는데 이리떼는 없고 저 멀리 흰 구름뿐이었어요. 파수꾼은 이리떼다 외쳤습니다. 자,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이 흰 구름을 보고 이리떼다라고 외쳤대요. 3번이나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이리떼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이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이리 때문에 파수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 이리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이 아닌 거짓 의미하죠. 흰 구름은 진실을 의미하고요. 이리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막루이의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 가겠죠. 이 친구가 흰 구름을 보고 이리떼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거는 거짓이에요. 얘야, 내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게 쓸쓸한 곳이 맞지 않는단다.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정말 걱정스러웠단다. 제발 이럴 데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마라. 여긴 낯선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릴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낮은 곳은 진실이 은폐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높은 것은 진실을 알 수 있는 곳이죠. 마을 사람들은 막루 위가 아니라 이 낮은 곳에서 막루 위의 파수꾼들의 말만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파수꾼 나가 자꾸만 웃기지 마라.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더 잘 안다고 그러니. 자, 파수꾼 나의 논리는요. 자기가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파수꾼 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태다, 이리태가 몰려온다. 자, 파수꾼 다가 또 거짓을 이야기하죠. 자, 파수꾼 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복을 두드립니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고 그는 북을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며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됩니다. 없는 이리떼의 존재를 믿고 평생 동안 북을 두드려 왔던 거죠.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막루 위에 있는 가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리떼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오지 않았니? 그럼 내가 왜 양철복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평생을 이리가 있다고 믿어왔던 파수꾼 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이 거짓이 왜 시작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 양철복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사실, 진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즉 촌장과 해설자가 같은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우가 해설자 역할도 하고 촌장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은 옷차림에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촌장은 매우 위선적인 인물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들어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를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즐거웠던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자, 이 딸기는요. 거짓과 부당한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리가 없는데 없다는 사실을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근처에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익들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촌장님도 더 늙으셨네요. 오다 보니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파수꾼 다와 촌장이 둘이 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이요. 넝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는 드디어 이리를 볼 수 있다는 설렘을 느끼면서 가게 됩니다.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입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진실이 담겨 있어요. 어떤 진실이냐? 1위는 없고요. 흰 구름만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사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자, 일단은 촌장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파수꾼 다가 밝히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끼를 들고 온다라는 표현은 파수꾼 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말일 거예요.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성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고 진실을 감추어 준다면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이리태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을에 잘 익은 딸기가 있거든. 자, 주의하라는 팻말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겠죠. 진실을 은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은 이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난 알고 있지.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는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 더 좋나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된 권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고 뭐가 그렇게 나쁘니? 없는 걸 두려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한 사람도 우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늘 안전했어.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단다. 그들이 질서를 만든 거야. 이리 때가 있다는 거짓이 질서를 만들었다. 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촌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너는 그게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거짓이겠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북을 두들겼다. 그의 일생이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모든 사람들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단다. 즉 질서가 무너지게 될 거란다. 저 파수꾼은 늑도로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넌 이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자, 이 모든 책임을 파수꾼 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있죠.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공포와 거짓이 사라진, 이리가 사라진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설득시킬 수 있을까, 속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한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막루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떨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모든 게 잘못되가 있다는 걸 말이야.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 결국은 맞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시인을 합니다. 저와 막루에 올라가요.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하지만 결론을 생각하면 거짓입니다. 아, 이제 됐어요. 혼잣말처럼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을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가 될까? 오히려 일대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자, 이게 촌장의 진심이겠죠.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파수꾼 달을 속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온다잖아. 속은 것에 화를 낼 거야.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지금까지 일에 물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전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파수꾼 달을 위협하고 있어요.
파수꾼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공포심과 불안을 심어주면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동정심을 자극하고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마을 사람들이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자, 왜 이리떼를 만들었는지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말씀하세요. 말할 틈이 없단다.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거고 나는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자, 진실을 믿지 못한다며 파수꾼 달의 말을 왜곡한다. 즉, 흰구름을 믿지도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수꾼 다의 말을 왜곡합니다.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오히려 파수꾼 다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외칠 테니. 자, 회유하고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이지.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촌장이 결국은 그것을 말리게 되죠. 파수꾼 나가와요. 허추였어요.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여전히 이리떼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다음엔 꼭 잡히겠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자, 권력에 아첨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엔 지금 몹시 아픕니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라고 파수꾼 다 역시 촌장과의 대화 끝에 파수꾼 나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죠. 자, 이만한 나이 때라는 건 가끔 젊은 나이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객기, 혈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 잘못이에요. 담요를 덮어줘야 하는데 이야 난 널 좋아해. 빨리 나와주렴. 고마워요. 하지만 파수꾼 다는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죠? 자,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객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숫자가 되게 많은데 무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극 작품이라고 하는 갈래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이 얘가 틀림없죠? 이리떼인지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갑니다.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정말 겁쟁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려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야.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단다.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고 긴 침묵. 갈등하다가 마침내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파수꾼가가 손을 번쩍 들려주며 그도 외친다.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여러분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은 파수꾼 달을 속였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된 체계가 유지될 것을 암시합니다.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마을 광장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이고요.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수다쟁이 운반인. 사실 그냥 운반인인데 촌장이 수다쟁이라고 이제
그 악명을 씌웠어요.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의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때 알아본 거야.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한가진 곳으로 가서 파수꾼 나가 들을 수 없게. 너한텐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단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려는 거죠. 네? 마을에 오지 마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옵니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자,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자, 과거에 어떤 잠시나마 진실을 추구했던 모습.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복을 치던 제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대장하고 바람소리 더욱 거칠어지고 잠시 후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치고 조용히 양철복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권력에 이 침묵하고 동조하게 되는 인물로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본문 해석 보고요. 중간중간 정리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문제 풀고 현장에서 나머지 내용 정리 진행하겠습니다.